제곱의 개념 한번 짚어봅시다. 일단은 제곱근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합시다.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문장을 좀 써볼까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가 있다라고 해볼 때 그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좀 살짝만 이해를 해볼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가 있을 때 그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식으로 쓰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라는 거는 실제로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는 소리 말이니까 방정식으로 쓰면 X의 제곱은 A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쓸게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좀 들면은 쉬운 거. 자, 4의 제곱근이라고 한번 볼까요? 4의 제곱근, 그치?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찾으면 된다 이거거든. 식으로 만들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x라는 수를 찾자라고 했을 때 x가 뭘까? 2랑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를 갖다가 4의 제곱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0의 제곱근 해봅시다. 자, 말뜻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0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를 찾아라 이런 말이겠지.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뭐밖에 없을까? 0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를 찾으세요 이런 말인 거잖아. 여러분들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가 있나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저는 없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특이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4의 제곱근은 이제 2랑 마이너스 2로 잘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5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수나 유비수로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가 없나요? 그럼 실제로 방정식으로 쓰면 x제곱은 5가 될 건데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서 가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루트였다. 자, 루트 5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두 개가 다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를 좀 시켜봅시다. x제곱은 a다 라고 할 때 일단은 여기에 a라는 수 있잖아. 얘가 양수면 그리고 얘가 0이면 그리고 얘가 음수면에 따라 상황이 다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a가 0보다 크면 몇 개 나올까? 2개가 이렇게 나왔던 거 생각하면서 기호로 루트로 쓴다고 했고 실제로 표기를 하면은 양수랑 음수 2개 나올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다. 얘가 0이면 0 한 개밖에 없고 자, 얘가 음수면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할 때 이 a라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2개, 1개 없을 수가 있고요. 근데 a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가 나오면 읽을 때 루트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사실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루트 a라고 우리가 보통 읽잖아. 근데 제곱근 a라고 읽기도 해. 그래서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좀 필기를 해볼까요? 교재 어딘가에다가 a의 제곱근이라는 단어랑 다음에 제곱근 a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거는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자. a의 제곱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표현이냐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제곱근 a는 뭐냐면은 얘는 그냥 기호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곱근 a 이거지.
얘는 영어로 번역하면 루트랑 똑같은 말이어서 얘는 그냥 루트 A거든. 얘는 그냥 루트 A야.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란 얘기니까 그렇지 풀마 2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제곱근 4라는 단어를 만나면 얘는 무슨 말일까? 얘는 그냥 루트 4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값은 얼마일까? 2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좀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에 이제 설명이 잘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6페이지에 개념이에 박스 돼 있는 곳에 나와 있는 설명을 아주 잘 써 있으니까 1분 정도 드릴 테니 정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읽어보셨으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초록색으로 1, 3, 5번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새끼 문제 4개씩 있는 거. 요거 스스로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저 불러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러 가니까 부담 갖지 말고 쭉 한번 채워봅시다. 1, 3, 5번. 안 되면 부르셔야 돼요. 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3번에 1, 2, 3, 4 같은 경우에는 그 풀마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풀마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 제곱근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런 거. 안 이런 거는 답에다가 없음 쓰면 돼. 자, 30초 뒤에 넘어갑니다. 자, 답 한번 써드릴게요. 한번 쓱 확인해보고 틀렸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 부르시면 됩니다. 쓰는데 네. 루트 9 있잖아요. 그거는 마이너스 안 되는 거예요?
루트 9는 마이너스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야. 자, 9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찾아라 해서 3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루트 9는 그냥 얘는 양수라는 표현이야. 양수. 얘는 정확히 쓰면 이제 9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번에는 5-2번에는 그 플로마 121인데 이거는 저랑 다른 경우예요. 그치? 앞에 풀마가 써 있으니까 풀마 둘 다 본다는 얘기거든. 얘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9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이랑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루트라는 기호는 이거 하나의 그냥 숫자가 숫자.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냥 아까 이제 보죠. 풀마 루트 121 같은 경우는 이 루트 121이라는 수에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라는 표현인 거니까 얘는 그냥 풀마 11. 그러니까 루트라는 기호 자체를 문자라고 보지 말고 그냥 숫자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 또 모르겠는 거 있을까요? 자, 괜찮으시면 다음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얘기는 뭐 크게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봐봐. 아까 문제에서 뭐 이런 거 있었을 건데 자, 루트 9 이런 거 있었잖아. 루트 9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다라고 했으니까 얼마였을까? 3. 3이야. 그럼 이제 원리는 뭐냐면 9라는 수는 3을 제곱한 거지. 3의 제곱을 루트를 씌웠다라는 거니까 얘는 그냥 3이 된다. 뭐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루트 내부의 제곱인 수가 만나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사실 이제 루트 9라는 게 3의 제곱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 9라는 수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지. 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아예 똑같지. 얘도 값이 얼마여야 돼? 3. 얘도 3이어야 되잖아. 얘는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라고 보는 거냐면 루트랑 제곱을 날렸을 때 그대로 이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일반화된 개념을 정리를 할 거거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자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루트의 어떤 수의 제곱이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 나서 그냥 a다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냥 a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부호가 음수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냐면 어쨌든 루트 9든 그러니까 루트의 3의 제곱이든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든 결과값은 다 무조건 무슨 수니? 양수. 무조건 다 결값이 양수지.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거기서 무조건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 기호 하나를 배워주는 게 뭘까요? 절대값. 절대값이다. 그렇죠? 절대값을 붙여서 처리를 무조건 양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절대값 기호는 이 내부에 있는 수가 양수면 어떻게 돼? 양수. 그대로 나오고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대값 여러분들 4라고 하면 몇이라고 하고요? 4. 절대값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4.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은 이 수가 그대로 복사돼서 나오는 거고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8페이지에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쓱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이랑 2번 제곱근의 성질 1번이랑 제곱근의 성질 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좀 중요한 게 공통수학 원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살짝만 투머치 얘기를 좀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대수라는 과목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대수라는 과목의 1단원에서도 이 얘기가 또 똑같이 나왔거든. 제곱근이라는 단원 자체가 똑같이 있어요. 이 개념이 똑같이 나온다고 보여주니까 중요도 인식하시면 되고 5개념 나올 만한 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할게. 어딘가에 있는 좀 적어둘까? 필기를? 아마 여기가 루트의 a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절대값 a로서 인식을 할 거고 얘는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결론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거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 그 얘랑 비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루트 a가 있고 얘를 괄호로 싹 묶어서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그냥 플러스 a만 되고 좀 왜 그럴까? 차이가 뭘까? 루트라는 기호 자체를 하나의 수로 봐야 돼. 얘는 어쨌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 거 맞지? 숫자야 숫자. 루트 a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숫자인데 어떤 숫자를 여러분들 제곱하면 무조건 무슨 수밖에 안 돼? 양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떤 숫자를 제곱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얘는 플러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좀 필기를 해두도록 할게. 교재에 아마 안 써있던 것 같거든. 2번 옆에다가 요거 써주시면 돼요. 요 얘기가 안 써있어. 괄호를 묶어서 제곱하면 양수만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는 거니까. 필기 완료되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1번이랑 3번 두 개만 네 문제 두 문제 총 6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헷갈리거나 잘 안되거나 미심쩍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한번 쓱 써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심쩍은 부분 없나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저랑 수업할 때 좀 개념 수업할 때는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다음 얘기 좀 넘어갈게요. 다들 뭐 괜찮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얘기는 뭐냐면 대소관계라고 써있는데 여러분들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해볼게요. 2가 크니 3이 크니? 당연히 3이 크죠. 자, 2를 제곱근계호로 만들면 루트 몇일까? 2 루트 4 같다 그치? 4는요 루트? 당연히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루트
루트 A라는 수가 있고 루트 B라는 수가 있을 때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내부에 있는 수 비교해주면 되겠지. 이 내부에 있는 수가 클수록 본체의 수의 값도 더 큰 거야.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자, 2라는 수가 있고 자, 루트 3이라는 수가 있어. 얘랑 이제 누가 더 클까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대소관계는 이제 보통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로 변환해서 생각해주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2랑 루트 3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2를 근호로 바꾸면 루트 얼마라고? 4. 얘는 그대로 루트에 3이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큰 걸까? 4. 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로 변환한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숫자의 대소를 비교를 해서 더 큰 놈이 실제 값도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보고 여러분들 채워볼게요. 자, 5라는 수가 있고 자, 루트 21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클까? 루트 20. 자, 5를 루트로 먼저 바꿉시다. 5는 루트 얼마일까? 20. 루트 25가 될 거고 자, 얘는 그냥 루트 21이니까 누가 더 크니? 20. 얘가 더 크지. 그러므로 5가 루트 21보다는 더 큰 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할게. 자,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8이 있어요. 자, 누가 더 큰 걸까? 그렇지, 얘가 더 큰 거. 왜냐면 이제 9가 음수니까. 자, 이런 거지. 자, 얘는 루트로 바꾸시면은 마이너스의 루트에 얼마일까? 9고요.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의 루트 8. 그러면 일단 이 내부에 있는 수는 얘가 더 크긴 한데 9호가 마이너스니까요. 실제로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이것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9페이지 5번 5개. 옳은 것은이라도 있으니까 답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몇 번일까? 3번 좋습니다. 2분의 1 vs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하시면은 자, 2분의 1을 루트로 바꾸면 얼마일까? 4분의 1. 4분의 1이고 얘가 크니까 이거는 그대로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겨서 개념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문제 좀 풀어볼 건데 수체계라는 건데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수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애는 아마 유리수였을 거고요. 자, 유리수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됐었고 정수가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 같은 경우는 자연수가 있고 0이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어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 무슨 소수가 있냐면 유한소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분의 1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한소수 중에서 어떤 애가 유리수일까? 무한소수. 자, 예를 들면 뭐 3분의 1 같은 거 있죠. 얘는 이제 0.3에 땡 이렇게 표기를 해서 순환소수는 다 유리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해서 여기다 추가를 했을 건데 그걸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는 거냐면 무리수라고 하겠다. 자, 무리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쓰면은 자, 순환하지 않는 무슨 소수일까? 무한소수.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대표 주자가 누굴까요? 파이가 되겠다. 파이는 대략적으로 3.14, 159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서 이런 걸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곱근기호로 표현하는 루트 2
뭐 루트 3 얘네들이 다 이제 무리수가 되십니다. 자 그럼 루트 4 얘 무리수일까? 얘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얘는 루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는 아니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근호를 제거할 수 없는 수들이 다 무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자 무슨 수라고 하냐면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합쳐서 자 무슨 수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투머치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수체계가 끝나는 건 아니고 자, 공통수학 1으로 가시면은 허수라는 걸 배우면서 뭐 복소수라는 수체계가 한 번 더 확장이 되긴 하는데 여기는 일단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수 1 할 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실수라고 해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긴 좀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럼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실수다라고 하면은 이거 앞으로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 위에 표현 가능한 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실수는 수직선 위에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직선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요 하나 툭 찍고 이렇게 보는 게 수직선이잖아. 그러면 뭐 여기 뭐 1 같은 거 있고 여기 2 같은 거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0과 1 사이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 자 여기에는 유리수가 몇 개 있을까? 무수이다. 그렇지. 유리수는 무수이바 무한대수. 뭐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뭐 엄청나게 많겠지. 자 그러면 무리수 몇 개 있을까? 얘도 무수이바. 그래서 어떤 이제 수직선을 딱 보셨을 때 수직선 사이에 뭔가 유리수랑 무리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면은 자, 얘도 무한계고 얘도 무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촘촘하게 빼고 다 찍었을 때 나온 선이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1번, 3번 한번 해볼까요? 답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답 확인하면서 좀 이제 헷갈릴 만한 두 가지 얘기를 질문을 하나 해볼게. 내가 말하는 거에 한번 답변을 해봐. 무한소수는 다 무리수인가요? 아닙니다. 순환소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한소수가 무리수다라고 하면은 틀렸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얘기는 무리수가 실순이라고 물어보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가 고등학생들 많이 봤는데 무리수를 실수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무리수 다 실수야. 이런 숫자들 다 실수라는 거 꼭 인지를 한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수학적 감각과 센스를 한번 볼게요. 밑에 제곱근의 값이라고 해서 뭐 표 나와 있는데 이거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볼래? 뭐 하라는 건지 한번 해볼래? 1번은 답이 뭘까? 2.23. 2.23 가린다.
왼쪽에 5.0이랑 오른쪽에 1 읽어서 5.01의 루트 값을 2.238이라고 보는 거고 2번엔 2.324 좋아요. 3번엔 2.307을 이렇게 가로 세로 왼쪽 오른쪽 읽어주시면 됩니다. 4번 개념은 좀 있다고요. 쭉 넘겨서 16페이지로 와서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개념 플러스 1, 2, 3번 자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요. 모르겠는 거 가볍게 손 들거나 저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찾아갈 거니까 9번, 1, 3, 5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쳐다보는 거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한번 잘 풀어봅시다. 쌤 제곱근이 마이너스 3이면은 다시 제곱근이 마이너스 3이면은 그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9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얘를 제곱근은 어떻게 나타내냐고? 얘는 마이너스의 루트 이렇게 해야 되고 얘를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안 돼. 빼서 루트 마이너스 9는 안 되는 거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못 넣어요. 그러니까 1번 답이 몇 번인 걸까? 4번. 4번인 거야.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늘 플러스 마이너스로 무조건 2개고요. 0의 제곱근은 0으로서 1개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3번이 좀 중요해. 2번 보기가 맞니 틀리니? 맞아요. 2번 보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2번 보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 25의 제곱근이라는 단어랑 제곱근 25라는 단어. 25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25가 되는 x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말인 거고요. 따라서 x값이 몇과 몇일까? 풀마 5가 되는 건데 제곱근 25라 하는 건 제곱근이라는 건 그냥 뭐라고? 루트라는 기호를 한국말로 읽어냈을 뿐이니 루트 25라고 그냥 쓰면 되고 얘는 5가 되는 거다. 자, 얘랑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일까?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5번입니다. 0의 제곱근은 0뿐이다.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5번 잘 푸셨나요? 구호를 명시하고 있어. 잘 보자.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실제로 얼마입니까? 16. 그렇지. 자, 1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4. 그렇지. 원래 16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풀마 4인데 그거 중에 양수만 채택하세요라는 말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4만 되는 거고 밑에 것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다 되겠죠? 9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원래 풀마 3인데요.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니까 뭐밖에 안 될까?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 거고 얘네들 더하면 답은 1이 되겠지. 자, 오른쪽에 7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구해봅시다.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거의 뭐 전문가죠? 한번 써볼까요? 4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10의 제곱인 40입니다. 그러면 AC의 제곱이 얼마니까? 33이니까 원래 AC의 길이는 원래 풀만대의 3분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밖에 안 돼서 플러스로 인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9번도 해보실게요. 자, 내가 한번 9번을 해볼게. 이거 아까 말한 건데 이거 얼마일까? 플러스 그렇지, 얘는 플러스 15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괄호 전체로 묶어놨고 이 내부에 있는 건 하나의 그냥 숫자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라 숫자를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서 루트 15를 제곱해.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를 제곱해. 당연히 15겠죠. 자, 여기는 루트랑 제곱이 만나서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하실 수 있겠나요? 한 번 더? 얘는 몇이야? 얘는 마이너스가 밖에 빠져 있죠. 마이너스 21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3분의 8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분해서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있는 11번도 해봅시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봐봐. A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a라는 건 하나의 그냥 숫자라고 인지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하니까 부호는 무조건 뭘 수밖에 없어?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자, 루트를 그냥 제곱했다 인지하시면 내부에 있는 그냥 2a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그냥 얘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b 제곱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몇의 제곱이라고 하면 될까? 4b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러면 얘가 원래 루트의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저 무슨 값으로 표현한다고? 양수로 표현.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표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 b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4b라는 수는 양수예요, 음수야? 음수인 거야. 그럼 절대값 안쪽의 수가 음수면 어떻게 하게 됐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어. 답은 2a 마이너스 4. 자, 여기 부호 체크 유심히 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등학생 중에서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그냥 이제 루트의 a의 제곱이다라고 할 때 얘를 그냥 a예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진짜 반 이상이거든. 내가 몇 년 동안 해봤을 때.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반드시 무슨 값 붙이자. 절대값 붙여서 이 내부에 있는 수의 부호 체크를 하는 습관을 잘 들이자라고 전달하고 싶어요. 넘어갈게요. 자, 13, 15, 17 자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 저 부르시고요. 13, 15, 17. 배수비가 어떻게 했는지, 유리상 무리수가 뭐였는지 잘
잘 기억하면서 안 되면 저 꼭 부르셔야 돼요. 안 되면. 13, 15, 17. 18페이지 35, 17. 아, 거기. 자, 1번은 같이 해보고 나머지 것 13번은 같이 해보고 나머지 것들은 그만 좀 불러드릴게요. 자, 얘 크기 순으로 좀 작은 거부터 나열을 하고 돼 있잖아. 1번만 같이 하자. 그러면 그 루트랑 어떤 수들의 이제 대수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루트로 다 표현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로 루트가 있는 수는 그대로 내비두시고요. 자, 얘네 다 루트로 바꿔 2를 루트로 바꾸면 할까? 좋습니다. 그냥 루트 있고요. 저희 얼마일까? 마이너스 셋. 그치. 자, 그러면 작은 거부터 써보자. 당연히 이제 뭐 음수가 제일 작을 거니까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9. 그치. 얘가 더 값이 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작은 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이고 자, 양수 쪽으로 넘어갈게. 2, 3, 4니까 당연히 루트 2, 루트 3, 루트 4 순으로 써주면은 얘가 작은 것부터 잘 나열한 상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수 구하라 했으니까 자, 루트가 답일 거고 자, 2번엔 답이 두 개인데 마이너스 루트 0.4랑 그 다음에 누굴까? 루트 18 좋습니다. 17번엔 5번 루트 16은 무리수가 아니야. 왜 아니죠? 그 4의 제곱하는 수. 그렇지. 그 4로 바꿀 수 있으니까 루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12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좀 그림도 나와 있고 복잡해 보이는데 뭐 크게 또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 잘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제목이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잘 봐봐. 그 수직선에 돼 있잖아. 우리가 뭐 대충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쪽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이런 게 수직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 2분의 1 찍으라고 하면은 어디에 찍을 거야? 그 0과 1. 그치.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0과 1 사이의 정중앙을 이렇게 딱 찍을 수가 있지. 뭐 1.3 같은 거라고 하면은 1과 2 중에서 1 쪽으로 좀 가깝게 이런 데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리수는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대략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이제 무리수는 어떻게 찍을 거냐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무리수랑 유리수의 조합이 무슨 수라고 했니? 실수.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실수는 수직선을 나타내는 수의 모임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모든 무리수들도 다 수직선 위에 찍을 수 있고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자, 예를 들어서 자, 루트 2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직관이 좀 있으면 좋거든. 감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루트 2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야. 자, 우리 생각해보자. 루트 2는 1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1보다는 커야 돼. 그치, 얘는 1보다는 크지.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지, 얘는 2보단 작아야 돼. 왜냐면 2는 루트 몇이니까? 루트 4니까. 그러면은 이 루트 2라는 수는 1과 2 사이에 일단은 찍히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죠. 이 사이 어딘가에 루트 1을 찍을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에 찍힐까에 대한 그 정확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용할 거는 뭐냐면 여기는 원이랑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에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원의 성질이랑 피타고라스 정리를 같이 이용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줄 필요는 없고요. 자, 원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니? 반지름 그치. 중심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한 것도 반지름, 이렇게 연결한 것도 반지름, 이렇게 연결한 것도 반지름. 자, 모든 반지름의 길이는 다 같다라는 성질이 있고 피타고라스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뭐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 요 길이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가 피타고라스잖아.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여기 0이라는 점을 저번에 중심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반원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반원. 근데 어떤 반원을 그릴 거냐면 잘 봐봐. 여기가 지금 1이다 맞죠? 얘랑 길이가 똑같은 이런 선을 하나 그려서 자, 무슨 삼각형을 만들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럼 얘들아 요 길이가 지금 1로 잡힌 거고 내가 길이가 같다라고 설정했으니까 이 길이 당연히 얼마일까?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여기를 지나는 반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원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맞나? 잘 봐. 요 길이 얼마라고 할래? 암산해볼까? 루트 2가 되는 거 얼마나 할게. 그래서 해볼게. 여기 x라고 해볼게. 피타고라스 써볼까요? x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얼마고? 2가 되고 즉 x값이 얼마인 걸까?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2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파란색이 하나의 원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원의 뭐가 되는 걸까? 반지름. 그럼 이 길이는 어디랑 똑같냐면 요 길이랑 똑같겠지. 그럼 이 길이도 얼마일까?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루트 2 수직선상의 루트 2는 어디 있다 봐야 돼? 여기가 원점인데 이만큼 길이가 루트 2니까 딱 이 지점이 얼마인 거야? 루트 2를 수직선상에 정확히 찍어낸 점이라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딜까? 반대. 그렇지. 자, 이 길이 또한 얼마일 수밖에 없어? 이 길이 또한 루트 2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간 이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라고 보면 되거든. 12페이지에 1번에 무리수를 수직선이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쭉 그림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제가 그린 그림보다 더 정확하게 그려져 있을 거니까 그림 보면서 한번 정독하시고 읽으시고 이해 한번 해보세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읽어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면은 문제 길이도 엄청나게 길어지고 해서 읽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설명 같은 거 써 있는 거
집중해서 읽는 습관을 좀 잘 들이세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좀 보시고. 되시면 오른쪽에 1번만 해봅시다. 1 플러스 루트 1을 찾으래요. 어떻게 찾을까? 얘만 한번 쉴게요. 자, 어떻게 보나요?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1을 찾으려면 1에서 어떤 거 봐야 돼? 쌤 2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치. 지금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구간 보이니? 그럼 이 길이가 1이지.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1이지.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다. 그러면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 길이 또한 얼마고? 루트 2고. 그러면 1이라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이 지점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이름이 뭐라고 써있니? D라고 써있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